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노인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도로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한 청년이 가방을 내던지고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재. 그날 오전 9시 그는 인생을 걸고 준비한 국내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의 몸을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정장 바지는 찢어졌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빗물에 젖어 도로 위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노인의 얼굴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젊은이 자네 손이. 그때 민재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8분. 면접장까지 남은 시간은 12분.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9시 27분. 찢어진 정장, 젖은 머리, 피 묻은 손으로 대기업 최종 면접장에 들어선 청년에게 면접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재 씨, 우리 회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민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어서. 변명은 됐습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은 시간 약속입니다. 면접관들이 그를 비웃듯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흰 붕대를 감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면접관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도로 한복판에서 구한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걸고 대기업 최종 면접장에 가던 한 청년이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운명까지 바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창고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시청 되세요. 박민재는 29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흙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민재가 중학생이던 해에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낮에는 손님을 받고 밤에는 남은 반찬통을 씻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비싼 학원은 다녀본 적 없었습니다. 새 교복보다 물려받은 교복이 익숙했고 친구들이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민재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준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생긴 갈라진 상처 하나하나가 자신을 학교에 보낸 돈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늘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집은 가진 건 없어도 남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 사람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못된 건 죄다. 그 말은 민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뛰어난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잠드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도 서울의 이름난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기계공학과. 민재는 그곳에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연구실에서 보조 일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방학 때는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식당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민재는 공장 단기 알바를 했고 친구들이 취업 스터디를 할 때 민재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끝에 민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성그룹 계열사 한성모빌리티의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성모빌리티, 전기차 부품, 배터리 모듈, 미래형 물류 로봇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민재에게 그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를 조금이라도 펴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수백 번 자기소개를 고쳤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을 종이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원자 박민재입니다. 그 문장을 말할 때마다 민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종 면접 전날 밤, 어머니는 늦게까지 민재의 셔츠를 다렸습니다. 다리 밑판도 없는 집이라 밥상 위에 두꺼운 수건을 깔고 셔츠를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어머니는 셔츠의 주름 하나까지 손으로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일 가서 기죽지 마. 내가 돈이 없지 사람이 모자란 건 아니야. 민재는 웃었습니다. 엄마, 나 안 떨어. 이번엔 진짜 잘 볼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민재의 낡은 정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은 대학교 졸업식 때 산 것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나 팔꿈치 부분이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정장을 솔로 털고 또 털었습니다. 새 정장 하나 못 사줘서 미안하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해. 내가 들어가서 새 정장 사줄게. 어머니는 그 말에 웃다가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도로에는 물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산을 들고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가라. 오늘 같은 날 지하철 갈아타면 힘들어. 민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택시비 아껴야지. 지하철 타면 충분해. 그래도 오늘은 중요한 날인데. 민재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야. 응?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엄마한테는 내가 늘 자랑이다. 그 말에 민재는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합격하고 와서 들어야지. 그런 말은. 그렇게 민재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성 모빌리티 본사는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넓은 로비, 출입증을 건 직원들. 민재는 몇 번이나 길을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9시. 민재는 8시 20분쯤 회사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회사까지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중얼거렸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원자 박민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앞 큰 사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배달 오토바이가 미끄러졌고 운전자는 그것을 피하려다 핸들을 급히 꺾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재도 처음엔 발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못된 건 죄다. 민재는 가방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그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순간 승용차가 바로 옆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민재와 노인은 횡단보도 끝으로 함께 넘어졌습니다. 민재의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쓸렸습니다. 무릎도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정장 바지는 찢어졌고 구두 한쪽은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몰려왔습니다. 괜찮아요? 119 불렀어요. 청년 피나요. 민재는 자기 손을 볼 겨를도 없이 노인을 살폈습니다. 노인은 놀라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지만 큰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재는 노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보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노인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민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왜 뛰어들었나?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민재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2분. 회사까지 뛰면 7분. 하지만 구급차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 중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청년 바쁘면 가요. 우리가 볼게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면접, 최종 면접. 여기서 늦으면 끝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아직 민재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올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민재는 몰랐습니다. 구급차는 9시 5분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노인을 살피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노인은 구급차에 실리기 직전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이름이 뭔가? 민재는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재입니다. 어디 가던 길이었나? 민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면접이요. 한성 모빌리티 최종 면접이요. 노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도로 위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력서는 빗물에 번져 있었고 자기소개서 모서리는 찢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쪽 구두를 다시 신고 피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감싼 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9시 23분이었습니다. 로비 직원은 민재의 몰골을 보고 놀랐습니다. 면접 보러 오셨어요?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재입니다. 최종 면접.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시작됐는데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올라가게만 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올려보내세요. 단 판단은 면접관들이 하신답니다. 민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셔츠 소매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장 무릎은 찢어져 있었고 구두에는 진흙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손으로 셔츠를 대충 털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질 리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를 면접장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서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인사 담당 임원, 왼쪽에는 기술본부장, 오른쪽에는 젊은 인사팀장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서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의 옷차림으로 향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재 씨,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압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9시 27분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27분 지각입니다. 최종 면접에서요. 죄송합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장 상태도 엉망이군요. 여기가 면접장인지 공사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민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기술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계신 어르신이 위험해서. 인사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했다는 겁니까?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민재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뉴스에 나올지 CCTV가 있을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편리한 변명이네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재 씨, 우리 회사는 책임감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건 눈앞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책임입니다. 민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면접 시간에 늦은 것은 분명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을 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면접관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면접도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분은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제가 합격하고 싶어서 사람을 외면했다면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와도 언젠가 더 큰 일 앞에서 사람을 외면할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본부장은 잠깐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장은 냉정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감동 사연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에 민재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피가 스민 손수건을 감춘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민재 씨, 안타깝지만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상 위에서 셔츠를 다리던 어머니의 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엄마한테는 내가 자랑이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사팀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면접 중입니다. 하지만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였습니다.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면접관 3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노인은 바로 방금 전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민재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박민재 씨. 민재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인사 담당 임원이 급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사고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노인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이야기하지.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성그룹 창업주이자 현 명예회장 윤재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부품 공장에서 시작해 한성그룹을 국내 대표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룹 안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윤 회장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면접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졌고 나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면접 서류도 옷도 손도 다 망가지면서 말이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민재를 변명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윤 회장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방금 이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팀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면접 시간 준수에 대해 지각했다고 했겠지. 네. 그 말은 틀리지 않소. 약속은 중요하니까.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봐야 하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윤 회장은 민재의 피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재 씨는 오늘 면접 시간을 어겼소. 하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더 큰 약속은 지켰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약속.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을 특혜로 뽑으라는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혜는 이 청년에게도 모욕입니다. 다만 이 청년에게 제대로 된 면접 기회는 줘야 합니다. 찢어진 정장과 지각 기록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 인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요. 기술본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윤 회장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박민재 씨, 손은 괜찮습니까? 민재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면접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에 윤 회장은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좋소.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민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기술본부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민재 씨, 지방대 출신이고 인턴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른 지원자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전 같았으면 민재는 준비한 답을 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압니다. 기술본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장이라면? 저는 대학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물류센터, 부품 조립 공장, 새벽 배송,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기계가 멈추면 어떤 순서로 사람이 당황하는지 봤고 작업자가 불편해하는 동선이 생산성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도 봤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가 자주 멈추던 문제. 작업자들이 박스를 들어 올리는 높이가 애매해 허리에 무리가 가던 문제. 공장 단기 알바 중 부품 적재 위치를 바꿔 작업 시간이 줄었던 경험. 그는 화려한 말 대신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술본부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현장의 낭비를 줄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책상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왜 불편한지, 설비가 왜 멈추는지, 데이터와 현장을 같이 보고 개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박민재 씨에게 회사란 무엇입니까? 민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회사는 월급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삶이 연결된 곳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줄어들면 그날 저녁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지탱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윤 회장은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은 4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각자를 평가하던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짜 지원자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입사 전까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깊게 남았습니다. 면접이 끝났을 때 인사 담당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재 씨 고생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윤 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민재 씨,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를 구한 일 때문에 자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민재는 무슨 뜻인지 몰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윤 회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 인생은 이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뀐 거요. 오늘 사고는 그걸 보여준 것뿐이요.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먼저 갔습니다. 손바닥 상처를 치료받고 찢어진 무릎도 소독했습니다. 병원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민재는 병원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면접 잘 봤어?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목소리는 왜 그래? 민재는 잠깐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조금 다쳤어. 뭐? 어디를? 많이 다쳤어? 아니, 별거 아니야. 손 좀 까졌어.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그럼 면접은 어떻게 됐어?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친 사람이 먼저지. 면접은 또 보면 돼.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뭐라고 안 해?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유 없이 늦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말에 민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29 청년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성 모빌리티 인사팀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재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 면접 결과 안내드립니다.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성 모빌리티 신입사원 최종 합격입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재 씨? 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도 민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곧장 시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반찬 가게는 늘 그렇듯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콩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자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재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늘어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드디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 붙었어? 어머니의 손에서 반찬통 뚜껑이 툭 떨어졌습니다. 뭐? 나 한성 모빌리티 합격했어. 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민재의 얼굴을 보고 그제야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이제 회사 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붙었대요.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민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갚을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너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야. 입사식 날, 민재는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사준 정장이었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이었습니다. 입사식장에는 수많은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민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윤재현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윤 회장은 신입사원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한성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얼마 전 나는 길 위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순간에 눈앞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 회장은 민재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능력만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능력 위에 양심을 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입사식장 전체에 오래 남았습니다. 민재의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사했다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편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회장님이 챙겼다는 그 친구 아니야? 운 좋아서 들어온 거지. 스펙은 별로라던데. 처음 몇 달 동안 민재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현장 실습이 있는 날에는 누구보다 먼저 작업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작업자들도 시큰둥했습니다. 본사에서 온 신입사원이 뭘 알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 바닥에 같이 앉았습니다. 부품 박스를 직접 들어봤고 작업 동선을 따라 걸었고 설비가 멈출 때마다 왜 멈췄는지 기록했습니다. 몇 달 뒤 민재는 작은 개선안을 냈습니다. 물류박스 적재 위치와 작업대 높이를 바꾸는 단순한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범 적용 후 작업자의 허리 부담이 줄었고 부품 이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작은 개선이었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기술본부장은 회의에서 민재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박민재 사원 제안, 현장 반응 좋습니다. 확대 적용 검토합시다. 그날 이후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회장님 덕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대리가 되었고 이후에는 생산혁신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민재는 언제나 먼저 들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받고 숫자보다 이유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낸 개선안들은 하나둘 회사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윤재현 회장이 민재를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은 예전보다 더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박민재 대리, 네 회장님,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나? 민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자네에게 목숨을 비쳤다고 생각하지 않네. 민재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우리 회사가 잃어버릴 뻔한 사람을 봤다고 생각하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민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액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윤 회장이 작은 공장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람들은 숫자만 보게 되네. 매출, 이익, 점유율, 주가 다 중요하지. 하지만 처음 회사를 만들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었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밤새 기계를 돌리던 사람들이었지. 민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네는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오래 보고 싶었네. 그날 이후 민재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 개선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었고 여러 공장을 돌며 작업 환경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못된 건 죄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잊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정장으로 면접장에 들어가던 그날, 피 묻은 손을 감추고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그때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민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민재의 어머니는 더 이상 시장 반찬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아프다며 일주일에 2번 예전 가게에 나가
동네 사람들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민재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에 작은 의자를 새로 놓아드렸습니다. 허리를 기대고 쉴 수 있는 의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가끔 손님들에게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큰 회사 다녀요. 근데 아직도 집에 오면 설거지는 자기가 해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민재는 퇴근길에 회사 앞 횡단보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면접에는 제 시간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장은 멀쩡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평생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까? 민재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 사람을 구할 겁니다. 그것이 면접보다 합격보다 성공보다 먼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어머니가 만든 콩나물 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민재에게는 어떤 고급 식당보다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힘들지? 민재는 밥을 먹다 말고 웃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뭐가 괜찮아?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나 잘 키웠잖아. 그래서 버틸 수 있어. 어머니는 괜히 젓가락으로 김치를 뒤적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밥맛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밥. 힘들었지만 비겁하지 않게 살게 해준 밥. 민재는 그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낮은 곳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시간은 흘러 민재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면접자 중 한 명이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젊은 지원자는 잔뜩 젖은 모습으로 들어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차갑게 말하려는 순간 민재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분이 계셔서 역무원 올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재는 그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은 건 분명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묻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원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면접표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지원자. 그 순간 민재는 오래전 윤 회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능력만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능력 위에 양심을 얹을 줄 아는 사람. 민재는 이제 자신이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찢어진 정장으로 문 앞에 서 있던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의 찢어진 사정을 들여다볼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는 대단한 영웅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비 오는 아침 한 청년이 자기 앞에 쓰러질 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그런 한순간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것, 시간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 성공보다 더 오래 남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민재는 가난했지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주 늦게라도 그런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인생을 건 중요한 날 눈앞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하루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